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늘 초조함을 느낀다.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이 어수선하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아직도 품고 있다. 돌덩이를 떠안고 사는 느낌이다. 타인의 행동에 늘 신경을 쓴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긴장한다. 남들에게 잘 휘둘린다. 실수하면 동요한다.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가 나약하게 느껴진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괴로워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늘 제자리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 마음에 디톡스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고민들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러 개를 쌓아두고 있다거나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마음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술이 담겨있는 구산하기 류슌의 클린입니다. 저자는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마음이 얼룩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얼룩진 마음을 씻어내야 인생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마음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구산하기 류슌의 클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더럽히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작업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뒤덮인 마음 상태를 깨달아라. 그리고 자각하라. 이렇게 얼룩진 마음으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언제까지나 괴로움의 연쇄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음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출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는 올바른 이해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계속될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란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의식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각한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는 일을 시작한다고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벨에 이름을 적어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외부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이상적인 라벨링 방법은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 확인하고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옷을 입는다, 손을 뻗는다, 뻗고 있다, 오른팔을 넣는다, 넣었다, 왼팔을 넣는다, 넣었다 같은 식입니다. 바깥을 걸을 때는 지금부터 걷는다, 걷고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신호를 본다, 멈춘다, 서 있다,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식으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라벨링에 익숙해졌다면 시험 삼아 5분 동안 나는 뭐뭐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말고 연속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방 정리나 식사 준비 등 몸을 사용하는 단순 작업부터 도전해 봅니다. 방 정리라면 잡는다, 옮긴다, 놓는다 정도의 단순한 라벨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제대로 했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텐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확인에는 적지 않은 주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확인에서 떨어져 침묵하고 맙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단순한 사실조차 계속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평소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잘 빠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선명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침울해지는 마음의 얼룩을 한층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번쯤은 진지하게 라벨링 모드에 도전해 봅시다. 사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외에는 항상 말로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모든 단어를 꼭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했다, 다음에 할 것은? 이라고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각하는 것, 즉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씻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라벨링을 바깥이 아닌 안쪽, 즉 자신의 마음에 적용해 봅시다.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차분해질 수 있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먼저 다음 3가지 단어로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탐욕, 욕구 과잉인 상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한다. 분노, 불쾌를 느끼는 상태, 화가 치솟고 있다고 자각한다. 망상, 머릿속에 단어, 소리, 영상이 떠도는 상태, 망상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 3가지를 꼽은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3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되는 괴로움이라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응은 이 3가지입니다. 마치 800만 화소의 TV 화면도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지요. 만약 TV에서 삼원색 중 하나가 사라지면 화면의 색감이 달라질 겁니다. 삼원색이 전부 사라지면 화면은 꺼지고 맙니다.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탐욕, 분노, 망상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고뇌는 줄어들고 단순해지며 잊고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좌선, 마음 챙김인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이런 반응들을 줄여나가는 훈련입니다. 앞으로 괴로움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그에 맞서지도 말고 먼저 이 3가지 반응을 줄여보자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사라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진정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반응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이건 탐욕이다. 이건 분노다. 이건 망상이다. 라고 확실히 자각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은 사라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응과 이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말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반응에 사용하던 의식의 양이 줄어드니 괴로움도 해소된다는 원리이지요. 한편 라벨링을 하면 쓸데없이 반응해서 분노가 증폭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는 자기 말에 반응해서 새로운 분노를 결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건 분노를 그저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 말에 반응해서 쓸데없이 분노가 솟아난 것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분노를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다고 그저 차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마음에 대한 라벨링은 생각을 늘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 상태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괴로움의 종류가 탐욕인지 분노인지 망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3가지 반응이 평상시 어떤 형태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말로 표현하며 이해해 봅시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망상입니다. 망상이야말로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됐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망상이란 뭔가를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그려보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등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생각이 망상에 해당합니다. 망상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씻어내야 할 대상은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망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잡념이 머릿속에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망상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쉽기 때문입니다. 망상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제한도 없습니다. 혼자서든 누구와 같이 있든 집에서든 밖에서든 심지어는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망상이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끌 같던 망상도 한없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망상이 마음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 마음이 또 다른 망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 당시의 괴로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실패했다, 난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솟구치면 그 망상에 마음이 반응해 한층 더 침울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망상에도 마음은 반응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나약해지거나 난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망상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확 바꾸고 싶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단 망상을 라벨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스스로 방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망상을 한 거구나 라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서 있다, 걷고 있다, 숨 쉬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상 상태를 자각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이나 잡념투성이었던 상태로부터 쏙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망상이 줄면 그토록 굳어있던 고뇌도 녹아 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탐욕이란 지나친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뭐든 지나치게 기대하고 바랍니다. 더 많이, 더 빨리, 혹은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다. 그 사람이 이렇게 뭘 더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욕구에 사로잡혀 불만을 느끼거나 초조한 상태를 말하지요. 뭔가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탐욕입니다. 너무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탐욕이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라는 망상이 만들어내는 탐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애정을 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은 그 기억이 남아있어 나한테 애정을 더 줘 라며 자기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주위 사람에게는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여유가 없는 성격으로 비춰지지요.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멀리하는 이유는 본인도 자각하고 있지 못한 기억에 기반한 탐욕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망상을 바라는 탐욕도 있습니다. 물건, 지위, 과잉, 이익 등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마지 않는 정신상태, 이른바 욕망입니다. 이런 탐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력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좋다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게 되면 무심코 반응해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망상이 머릿속에 아른거려 수중에 넣지 않으면 불안과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대상은 물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망상을 바람하지 않는 탐욕은 그 밖에 다양한 망상으로 번져갑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나 지위를 사유하에
무력과 권력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들이 바로 탐욕에 지배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굳게 믿고 오로지 지위, 학력, 수치로 측정되는 목표를 쫓는 사람들도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망상을 사수하기 위해 주위를 오로지 라이벌과 적으로 간주하고 경쟁하거나 깔보거나 질투하는 사람 역시 탐욕에 집어삼켜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에 자신이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기압 상태이지요. 그렇게 탐욕은 분노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탐욕에 사로잡히더라도 만족을 얻는 일은 한없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망상 그 자체를 바랄 뿐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며 망상하는 상태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바라자고 다짐합시다.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분노란 불쾌를 느끼는 마음 상태입니다. 분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감정도 없지요. 분노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애초에 분노는 감정이라서 생각보다 먼저 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로 아무리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순식간에 화가 솟구치고 맙니다. 그럼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더 근본적인 마음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노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불합리하다는 말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어 노력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이 집중하며 힘을 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분노에 사로잡혀 열을 내고 있을 뿐이지 집중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분노는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를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의 작용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노로 뭔가를 부정하면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나의 분노는 정의로움의 발현이다. 같은 생각이죠. 인정 욕구가 작동해 자신이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 화를 계속 내게 되지요. 비판하고 싫은 말을 하고 성질을 내고 험담하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 나는 가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만이라고 부릅니다. 인정욕구가 만들어지는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하는 망상을 뜻합니다. 오만함, 거만함, 자존심, 허영심, 우월감, 차별의식, 방심, 우쭐함, 독성과 같은 것이 만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존심이 강한 것은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테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누군가를 도왔다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에 이바지했을 때, 즉 타인에게 가치가 있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저 나는 옳다, 나는 뛰어나다 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니 역시 망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망상으로 귀결됩니다. 망상은 정말로 뿌리가 깊어 여러 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망상을 바라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불만을 품고 초조해 합니다. 망상으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 자신의 가치가 신경을 쓰고 남과 비교합니다. 경쟁하고 이겨서 우쭐해지고 져서 비굴해집니다. 망상에 빠져 자꾸 과거로 돌아가 버리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계속 이어집니다. 망상에 빠져 있으니 계속 멍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망상이 마음을 더럽히는 최대의 범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망상이 사라진다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정할 이유도 없지요.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상대방에게 화내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떻게 관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망상이 사라지면 이렇게나 단순한 마음이 됩니다. 인생에서 그토록 뭔가를 바라지 않아도 되고 화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토록 깊이 고민하며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얼룩을 씻어내는 순서는 제일 먼저 망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 망상과 이어진 탐욕과 분노 역시 떼어놓습니다. 마음 사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하면 나를 우울하게 만들던 갖가지 고민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해소됩니다. 이제까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어 라고 분명 깊이 수긍할 것입니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